봄비가 내리는 서초동의 어느 한 골목. 그곳에 가면 오랜 예술가들의 정취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인적이 드문 골목길 사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는 각종 간판들. 가만히 살펴보니 모두 악기 상점인 걸 알 수 있는데요. 이곳은 클래식의 향기로 가득한 서초동 악기거리입니다. 1990년대 서초동의 악기 상점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술의 전당이 자리를 잡은 후 연주자와 공연 관계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악기거리에 새 역사를 쓰고 있는 공방이 있습니다. 손으로 하나하나 깎으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가는 과정. 바이올린 제작을 매일같이 하며 하루를 보내고 있는 주인공인데요. 몇 번 이제 하느냐 그런 것도 좀 달라지거든요. 악기와 함께하는 하루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라는 이 사람. 짧게는 2달, 길게는 수년의 시간. 그렇게 정성과 노력을 바탕으로 하나의 악기가 완성이 됩니다. 단순히 나무를 깎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사연과 정성을 담아내는 과정. 악기를 만드는 서동관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오전 10시, 일찍부터 공방에 손님이 방문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악보요? 찾고 있는 악보가 있나 본데요. 어떤 악보를 찾고 계신지 약간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 바이올린 악보인데 비행력 악기랑 생상이랑 이렇게 지금 찾고 있어서요. 네, 3가지 악보 고르셨고요. 네, 23,500원. 음악에 대해 잘 모르는 이들이 접근하기엔 따분하고 어렵게만 느낄 수도 있는 이 공간.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이올린 제작 공방은 우리네 삶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무언가를 열심히 만드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의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신동진 마에스트로의 악기 공방, 그곳에 하루를 담았습니다. 악기 공방에서 악기를 만드는 일만 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제일 먼저 할 일은 첼로 보수 작업인데요. 나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첼로와 바이올린은 온도와 습도에 유독 민감하다고 합니다. 날씨가 오늘처럼 이제 비가 오고 습하고 특히 여름에 이제 고온 다습하면은 옆판 같은 데가 이제 터지거든요. 그거를 이제 다시 메꿔주는 작업을 하려고 하거든요. 악기는 저희는 이제 악교를 써요. 그러니까 악교가 덥고 습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녹아가지고 그걸로 붙여놓은 게 이제 다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붙여야죠. 일반 소비자분들은 옆판 터지고 그러면은 되게 걱정을 많이 해요. 악기 큰 문제 생긴 거 아니냐. 근데 뭐 사람이 숨 쉬듯이 얘네도 이제 자연스럽게 숨 쉬는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악기에 새 숨을 불어넣을 차례입니다. 악교가 필요하죠. 설탕 같죠? 이거 이제 뭐 생선 불에나 아니면 토끼 가죽 뭐 그런 게 이제 주 재료거든요. 지금 이거는 이제 토끼 가죽이고요. 중탕을 해줘야죠.
악교를 중탕한 후에 본격적으로 보수 작업에 들어갑니다. 섬세한 생김새처럼 보관과 관리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바이올린과 첼로. 이 정도 나오네. 어떻게 할까? 17도에서 22도 사이의 온도와 50에서 60%의 습도를 유지하지 않으면 악기 이음의 사이에 벌어진다거나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데요. 떨어뜨리면 되지. 빨간가? 악기의 예민한 습성을 맞추기가 어려워 악기를 구입한 후 다시 공방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 과정을 신동진 마에스트로는 악기와 더 친해지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는데요. 이거는 지금 좀 많은 부분을 해야 되는데요. 지판을 갈았고 교체를 했고 여기 원래 이렇게 보면 팩이 바이올린 팩이 있거든요. 그 구멍이 있는데 그거를 다시 잡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구멍을 한번 뚫을 때 신중하게 뚫어야 해서 위치 지금 다시 조정하고 있어요. 또다시 수리실이 바빠졌습니다. 이번엔 첼로의 어떤 부분이 문제일까요? 생각보다 면담이 길어지는데요. 어디가 아파서? 브릿지랑 여기 현이랑 기판이랑 간격이 높아가지고.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하시는 가정이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아버님께는 맡겨봤는데 여기 선생님한테 처음이에요. 어떻게 말씀 좀 나눠보시니까 느낌이 좀 어떠세요? 일단 잘생기셨고요. 목소리가 좋으시고 그리고 되게 그 마에스트로라는 그 품위에 걸맞는 어떤 그 분위기를 많이 풍기시는 것 같아요. 처음 뵀는데도. 네. 이건 좀 일단 임시로 이렇게 해두신 것 같고요. 예, 예. 얘는 좀 너무 낮아가지고 지금 쓰긴 좀 무리고 아싸리 여름이면은 이거 쓰면 되는데 아예 겨울용으로 하나 쓰시다가 여름 되면 다시 이걸로 악기를 바꾸시면 될것 보수할 같고요. 때도 섬세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고객이 요구한 부분을 꼼꼼하게 보수하기 위해 첼로를 살펴보는 것 외에 꼭 거치는 과정이 있는데요. 바로 연주입니다. 이건 간단하게 울프톤 장착해서 해결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드레싱 하고 나면은 또 소리가 또 달라지거든요. 네. 이번에는 바이올린 가방을 맨 학생이 방문했습니다. 신동진 마에스트로와 친숙하게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이 가게에 처음 와보세요? 네, 처음 산 악기예요. 여기서. 아, 그렇구나. 바이올린의 소리의 매력에 대해서 좀 표현을 해주신다면? 짜릿함. 그 막 약간 찢어질 것 같은 소리가 있잖아요. 그게 되게 좋았어요. 연주하는 도중에 자꾸 줄이 풀려서 공방을 찾았다는 학생. 신동진 마에스트로가 해결 방법을 찾았나 봅니다. 단순히 제작자와 고객의 사이를 넘어 악기를 사랑하는 선후배로 함께하는 이들. 악기를 복원하고 보수하는 것이 제작하는 것보다 더 조심스럽다고 합니다. 자신의 감정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모습을 찾아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고객이 원하는 모습으로 복원하기 위해 더 꼼꼼하고 섬세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둘 다 어려워요. 어려울 수도 있고, 일단 제작이랑 보고는 따로 구분 지어서 나누는 것도 좀 그렇고, 제작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그런 즐거움이 있다면은, 이런 복원이나 소리 같은 작업은 내 스타일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그대로 그 사람 처음 만들었던 사람이 추구했던 그 느낌 그대로 그 소리 그대로를 다시 이제
복구해내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렇게 아픈 아이를 갖다가 다시 이제 안 아프게끔 만드는. 어릴 적부터 악기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신동진 마이스트로. 그 피는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도 이제 이쪽 계통에 계시고 또 산악기 이제 공장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아버지 따라서 뭐 공장도 놀러 가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접하게 된 거고요. 뭐 한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아버님께서 이제 저를 이제 제작가로 키우시려고 그때부터 뭐 바이올린 레슨도 시키고 뭐 미술도 시키고 그리고 뭐 중고등학교 때는 이제 용돈이 떨어지면은 공방에 와서 아르바이트를 해라. 그럼 용돈을 주겠다. 어릴 적부터 신동진 마이스트로에게 당연한 일상이었던 악기 제작. 삶의 일부분처럼 악기와 함께 살아왔다는 그. 하지만 악기를 제작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기엔 아버지 명성에 누가 될까 많이 망설였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유학과 국내 대학 진학, 그리고 군입대로 지나간 10년. 망설임도 있었지만 신중한 선택이 절실했습니다. 그런 그가 악기 제작가의 길을 걷겠다고 결심을 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대학을 잠시 다니고 또 군대를 갔다 와서 막상 이제 군대 가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이제 전역을 하고 딱 나니까 그동안 이제 아버지가 이제 되게 크게 이렇게 느껴졌었는데 막상 딱 전역하고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니까 너무 왜소해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아버지가 언제까지 젊으신 게 아니구나. 내가 이 길을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야 되겠다. 이 결심을 하면서 다시금 이제 이태리로 나가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뭐 학교 잠깐 들어가고 뭐 이런 기간들 하고 그래서 다시 이태리 가서 공부 마치고 오고 거의 10년 넘게 걸린 것 같아요. 아버지에게 배운 것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악기를 사랑하는 마음인데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도 그는 악기를 만듭니다. 일단은 뭐 좋은 나무를 선택하는 것부터 시작이고 그 나무를 잘 건조시키고 잘 재단을 하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악기를 만들고 어떤 디자인의 어떤 느낌의 소리를 나게끔 이렇게 만들 것인지를 먼저 이제 구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틀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악기 재단한 것들을 이제 디자인한 거에 따라서 다시 재단을 하고 보통 옆판을 먼저 만들고 그리고 앞판, 뒷판 이제 작업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금 저 헤드 작업이 끝나면은 이제 몸통에다가 헤드를 부착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한 다음에 이제 칠을 하죠. 그래서 칠이 다 마르고 건조가 잘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세팅. 어떻게 보면 세팅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제 어떤 악기 자체에 낼 수 있는 음색이라든가 그런 소리 같은 거를 이제 어떻게 끌어내느냐. 그게 이제 세팅이 달려 있거든요. 최고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 매일 스스로를 갈고 닦는 신동진 마이스트로. 그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타타 인 메이저 워드 이거예요. 네.